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의 사회를 맡은 자연과학대학 학생부합상 7학부 임선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5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과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시작을 열어주실 자연과학대학 유재준 학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이번 주가 서울대학교 50주년 주간이라 우리 서울대학교 보직 교수님들은 일주일 내내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문 교수 학생, 그리고 우리 서울대 구성원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975년, 이번 주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당시에 하나의 큰 지성의 산맥이었던 물리대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세 개의 봉우리로 나뉘었고요. 각 단과대학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발전해 왔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자연과학대학은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고 세계를 무대로 과학 발전을 이끄는 눈부신 역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저희 지난 50년간의 성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맞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미래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 다짐이 우리 대학을 세계 과학계를 이끄는 우리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쁜 중에도 이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펼쳐질 자연과학의 새로운 50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짧은 말씀 마치고요. 앞으로 뒤에 다시 또 저희 비전 발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의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며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나아갈 자연과학대학의 비전을 힘차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걸음으로 자리해 주신 내외 귀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되지 않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제 소개해드릴 내외분 한 분 한 분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유홍님 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준정 교육부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18대 서울대학교 총장이자 자연과학대학 초대 학장이신 조완규 전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27대 서울대학교 총장이자 자연과학대학 제14, 15대 학장이신 오세정 장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 발전을 위해 귀한 뜻을 모아주신 기부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 그레디언트 이기형 대표이사님, 넥스텐바이오 대표이자 생명과학부 교수이신 이현숙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12대 자연과학대학 학장이자 통계학과 명예교수이신 박성현 전 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 IJ 조기웅 대표이사님, 주 ADL 코리아 최승전 대표이사님, 대한극장 김정희 전 대표님, 그리고 현송교육문화재단 오성철 사무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스파크 동창회장 A1 정운기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타 대학에서도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이미혜 학장님,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정병문 학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발전과 학문 진흥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부기관 그리고 해외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김유석 대표님과 교육부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UC 버클리에서 미 National Academy of Science 멤버이시자 Distinguished Professor이신 딘 토스트 학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외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여러 내외분께서 자연과학대학의 발전을 축하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림입니다. 우선 저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설립 50주년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는 그 발전으로 저희 자랑스러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오신 그 교수님들께 그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연과학대학이 걸어온 그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1975년 물리과 대학의 그 재편과 함께 그 자연과학대학이 출범했습니다. 그 관학의 시대가 열리면서 동시에 자연과학의 출범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산실로서 눈부신 그 발전,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며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연과학대학에 더 큰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 등 많은 급격한 그 변화
속에서 사회적, 윤리적 과제뿐만 아니고 산업 구조 그리고 많은 우리의 삶의 양식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또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전은 저희 대학의 새로운 미션을 또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 자연과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공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능동적인 변화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그리고 전 세계적 도전 그리고 난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서울대 모든 단과대학, 대학원 포함해서 학문관 융합을 교육과 연구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도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연구에서의 융합 그리고 확장의 과정은 그렇게 자명하게 주어진 답을 쫓아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번 주가 개교 기념 주간이기도 하고 저희가 특히 관악 시대 50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자연 대학뿐만 아니고 여러 모든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그동안의 관악 시대 50년의 성취 또는 아쉬움을 저희가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50년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 서울대학교 미래 50년을 저희가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화 흐름 속에서 자연과학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Next Lab, Next Emerging Cross-Disciplinary Science and Technology Lab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문관 장벽을 넘어 융합과 혁신을 촉진하는 미래지향적 연구 허브를 자연과학대학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를 겁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공간이나 그런 시설의 랩의 신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연구나 전반을 바꾸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넥스트랩이 우리 한국 기초과학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돌파구를 이제는 추격이 아니고 새로운 그런 질문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자연과학대학이 세계 기초과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의 열망, 지원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새로운 비전은 자연과학대학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와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도 엮여 있습니다. 자연대가 우리 대학과 우리 사회의 염원을 모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과학을 선도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자연과학대학의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을 모아서 저희 앞으로 더 무궁한 발전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대학 초대학장이신 조완규 전 총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한 건지 선배 교학설, 원로 교학설이 꽤 있는데 그 젊은 친구가 학장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하겠다고. 근데 그건 부산에 무슨 일이 있어 출장 갔는데 신문에 크게 자연과학대 학장 누가 아무개나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 쪽을 쓸 때도 본인한테 뜻을 물어보고 쓰는데 이 막중한 사람에게는 또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발령인데 어디 있냐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 자리를 바라던 선배교학설, 원로교학설이 하면 쭉 들려요. 그 젊은 친구가 금방지게. 그래서 뭐 운동하고 그래서 무한하니까 부산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다. 송이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 2월 28일, 1995년 2월 28일에 서울대학 세수로 갈라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물리대로 남는 거 하고 이 두 옵션을 놓고 청와대 결재를 신청을 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1975년 2월 29일, 28일인가 그 월말에 오후 6시에 세 대학으로 갈라진 거 대통령이 대가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총장을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젊지 어두운 사람들이라도 미리 뭐라고 이야기 못 하죠. 근데 가서 부산에 보니까 내가 발령이 났는데, 이거 우리 선배 교수님들, 그 다음에 원로님들, 돼요. 그 자리에도 젊은 친구가 팔팔 뛰는데, 내가 또 얼마나 미국을 살까. 그래서 서울에 내가 참석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안 하겠다고 이제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오늘 호텔에 가서 한 사흘 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선 젊은 교수들 몇 분에 호텔 와가지고, 그것을 하면 저희들 도와주겠다고 맡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장직을 맡았는데, 학과장이 할 때 원로 교수님들 오시아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과장을 때 해임을, 원로 교수 학과장을 해임을 하고, 그 다음, 단계 교수를 학과장을 시켰더니, 원로 교수를 한 서너 분이 저한테 왔어요. 야, 이 사람아. 그래, 그 자리마다 뺏어가고 말 확 내시더라고. 어쨌든, 서울대학, 자연과학대 학사람생이가 아무래도 이걸 개혁을 해야죠. 그냥 둘이서 가지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과학대학이 서비스하는 대학이다 하는 핑계를 해서 윤천수 총장께 부탁을 해 30개 티어를 얻었어요. 그 30티어를 갖다 공채를 했습니다. 전에는 원로 교수가 학과장이 찍으면 교수예요. 저도 뭐 그래서 그 교수가 되긴 했던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대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 30개 티어를 넣고 공채를 하는데 한 70명이 응모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하버드다 무슨 MIT 하여간 쟁쟁한 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이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30명을 딱 하니까 그 교수들 의상이 뭐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과학대학에 이제 교수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 문제는 이제 연구비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몫이 교수회 할 때 제가 오늘부터 선생님들 연구비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교수에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
여보, 나보고 연구하라고 쓴다는데 왜 당신이 간섭이야? 그래서 무슨 동 몇 번째 아무개 한 데인가 아니고 서울대 자연대 무슨 학과 오는 그렇게 이러저러한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하시오 하고 드렸으면은 학장이 당연히 관리해야지요. 근데 돈 쓰신 데는 불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한테 100만 원짜리 전부 다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하고 쓰시는 영수증만 늘 보내서 언제든지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의 개혁, 교수 공채, 연구비 관리하는 거에 완전히 세답됐죠. 근데 거의 다른 대학까지 이제 퍼지게 되고. 그래서 그건 전국 대학을 퍼졌어요. 그러니까 각 대학에 리폼하는데 제가 꽤 많이 기여를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 국민들한테 볼 때 좀 미안한 점이 있어요. 10월 달만 되면 겁이 나요. 일본은 이미 벌써 25명, 30명 노벨 과학상을 땄는데 한국에는 하나도 없느냐. 참 이건 말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 30년 전까지는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근데 노벨상은 70세, 60대 후반, 10대 가야 노벨상 타는 거죠. 지금 30대, 40대 우리 서울대 교수 가운데 아주 선두적인 교수들 꽤 있어요. 그분들 우리가 잘 육성을 해가지고 키우면은 뭐 분명히 우리 노벨상 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기능을 제가 충분히 하지 못해서 참 국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눈 감기 전에 꼭 노벨 과학상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아주 소망이에요.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교수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제자들 가운데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만들어내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드리는 부담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연과학 다시 5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다시 협력을 해서 자연과학 대학을 크게 키우는 걸로 국제적인 대학으로 그런 수준으로 키우는 걸로 우리 같이 협력을 하길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하며 이만 인사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국장님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입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50주년 기념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서울대학교 유홍 총장님, 그리고 유재준 학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걸어온 5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과학의 근간을 세우고 또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신 교수님들과 연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은 지난 50년 동안 기초과학의 뿌리를 굳건히 다지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로 확장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학문과 사회를 잇는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Science Next 50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반세기를 향한 도전과 혁신의 여정을 힘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가 SNU 그랜트 퀘스트를 통해서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대학 연구 기반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 8개 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G램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 내 기초과학 분야의 융복합 연구 지원과 더불어서 대학의 연구소 관리 체계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대 자연과학대학도 2023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여 기초 연구의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첨단 장비나 우수 인력을 활용하여 수리, 통계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기초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혁신적 연구 수행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지난 50년의 전통을 딛고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대표하여 자연과학대학 김가연 학생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42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김가연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외빈분들 앞에서 자연과학대학의 50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얼마 전 대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 기여하는 일, 후학을 양성하는 일, 많은 답변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 가장 정답에 가깝지 않은가라고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은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단과대학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연과학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자연과학대학은 수많은 연구와 발견을 통해서 인류의 지식을 확장하고 과학의 이름으로 세상을 밝히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 위에는 언제나 진리를 위한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발자취를 만들어주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또 자연과학대학의 발전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후배들 역시 그 빛나는 발자취를 이어서 새로운 시대의 과학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우주탐사와 같이 인류가 맞이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인류의 미래를 탐구하는 과학도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을 함께 걷게 해주신 학교와 교수님, 그리고 언제나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50년을 넘어 100년, 그 이상 빛날 자연과학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자연과학대학이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연과학대학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말씀처럼 오늘의 축하가 내일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자연과학대학의 지난 50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연과학대학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남좌민 기획과학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대학 기획과학장 남좌민입니다. 화학부 교수이고요. 이제 발표가 이제 4개가 연달아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연과학대학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자연과학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가졌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이제 해왔고, 그걸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50주년을 준비하면서 2월부터 이제 연구 경쟁력 분석 계획을 수립했고, 50주년 준비위원회, 그다음 미래 포럼을 저희가 1차, 2차에 거쳐서 이제 개최를 했고요. LCB를 통해서 연구 키워드 분석 결과 보고, WR, TH 뭐 이런 거 하는 랭킹 기관이죠. 분석 결과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8월달에 TH 익스터널 리뷰 결과 보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그 자리를 이제 가졌었고요. 자연과학대학 발자취를 이제 저희가 사진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60년대 물리대 시계탑 그리고 이제 정문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1975년이 되면서 이제 관악으로 오면서 자연과학대학이 이제 시작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1976년도에 첫 자연과학대학의 이름으로 졸업생이 이제 배출이 되었고요. 77년에 이제 자연과학 종합연구소를 이제 발족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8년 들어서 제가 이제 11개 학과로 이제 저희가 자연과학대학의 본격적인 어떤 체계를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1998년 이제 컬러 사진으로 제가 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상산 수리과학과 개관이 되고요.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500동 이제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고요. 2018년에 유해진 학술정보관이 개관되었고 이제 올해 이제 바로 어제 행사도 했었는데 김치호수 물리관이 이제 개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8동 대형 강의동 건물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현재 자연과학대학 본부도 여기 이제 들어와 있고요. 2020년도만 해도 이제 자연과학대학에서 가장 좀 예쁘지 않은 건물, 근데 또 중요한 대형 강의동 건물이었는데요. 이제 2022년 들어서 저희가 대형 강의동이 새롭게 이렇게 재탄생을 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본부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들어와 있고요. 역대 이제 저희 학장님들이신데요. 오늘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도 8분의 전임 학장님께서 자리에 이제 계십니다. 축사를 해주신 이제 조완규 학장님, 그리고 권수계 학장님, 이인규 학장님, 장호환 학장님, 박성현 학장님, 김하섭 학장님, 오세정 학장님, 김명환 학장님 이렇게 자리에 계십니다. 잠깐 좀 일어서 주시면은 저희가 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자연과학대학 주요 연역이 이제 되겠고요. 앞에 이제 사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특별히 더 디테일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75년에 관악 캠퍼스 이전을 했고요. 아까 이제 조한규 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서울대학교 USAID 5개년 계획 시작 관련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제 개편이라든지 새로운 패컬티 멤버를 하이어하는 것, 이런 철학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제 거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90년대 넘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뭐 여러 BK 잘 아시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이제 학과의 재편 작업들이 이제 계속 일어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과학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자연과학대학 현재 현황은 학사과정은 5개 학부에 1개 학과, 대학원 과정은 5개 학부에 3개 학과, 연구소가 8개가 있고요. 한 230여 명 남짓되는 교원이 현재 있고 2,300여 명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주요 연구 성과는 이제 여러 이제 뛰어난 석학들을 저희가 이제 배출을 했고, 잘 아시는 네이처 사이언스 회제도 논문을 많이 내셨고, 수천 회 이상 인용된 논문도 많고, 여러 수상도, 주요 수상도 많이 이제 하셨고요. 이제 저희 이제 랭킹, 여러 랭킹 기관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텐데요. 여러 랭킹 기관에서 저희가,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해외 그 리딩 대학교하고 비교가 될 텐데요. QS 랭킹은 저희가 가장 랭킹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32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TH 랭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레퓨테이션을 더 많이 고려하는 그런 랭킹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한 60위권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처 인덱스는 각 연구 분야의 탑 저널들의 논문 얼마나 냈느냐에 대한 인덱스인데요. 여기서도 저희가 한 50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는 아니고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경쟁력 분석을 LDP화하고 TH 통해서 실시를 했고요. 분석법을 실시했고요. 학문 주제별 연구 동향 분석, 성과 분석, 해석 평가를 진행을 저희가 이제 했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컨설팅 결과를 좀 요약을 이제 해보자면요. 연구 좋은 저널에 이제 논문을 내는 편수는 꽤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 있고, 국내에서는 뭐
최고의 대학 그런 인지도 평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연구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다. 근데 이제 위크니스 같은 경우는 질적 지표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글로벌 비지빌리티가 좀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의 어떤 그 FWCI, 그러니까 리딩하는 어떤 임팩트 있는 논문을 내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특히 한 상위 25% 이내의 연구자들의 어떤 업적 같은 측면에 있어서 상위 5에서 10%는 강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에버리지 어떤 연구 경쟁력에 있어서는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기회 같은 경우는 국제 브랜딩, 그 다음에 핵심 연구 분야를 위해서 육성을 해야 되고, 스렛은 사실 이제 앞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국내 평판에 많이 의존을 하고 국제 연구 경쟁력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석학 평가 결과도 이제 이런 자료들을 해외 석학들에게 저희가 쉐어를 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이제 더해서 경험을 더해서 저희가 이제 그 리포트를 이제 받았는데요. 또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인지도도 좋고 학생 수준은 굉장히 뛰어나다. 스타 교수를 일부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위크니스는 문화적 어떤 언어적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굉장히 좀 컨설버티브하고 좀 어그레시브하지 않은 그런 한번 풍토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강의 부담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는 이제 중요한 게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저희가 그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뭐 교육이나 어떤 그 연구에 있어서 아시아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AI 융합 연구는 이제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쓰레도 될 수 있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교육, 국제적 가시성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쓰레는 국내 인력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국제적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해외 인재가 한국에는 많이 이익이 안 되는 것 같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의 다른 경쟁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성장하고 있지만 훨씬 크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이 많다. 큰 스레시라고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보도자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자료들을 이제 기반을 해서 연구 뭐 퀄리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얘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전 과제를 보자면은 조직 제도적 과제가 있고요. 학과 간의 어떤 칸막이를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어서 교육을 미래 융합 인재를 어떤 저희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학문 분야의 깊이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융합적인 인재,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그런 저희가 키워낼 것인가 그런 부분,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인프라도 많이 이제 저희가 바꿔야 될 것 같고, 국제 가시성이라든지 국제 연구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다양을 할 것인가, 그다음 어떻게 이걸 투자할 것인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구자 처우 개선, 국제 속학 위치, 국제 스탠다드에 맞는 처우 개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넥스텝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회장님께서 사장님께도 하실 것 같지만 이런 기초과학의 어떤 새로운 연구단지 로드맵 및 인프라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미래 인재 양성이라든지 연구 문화를 또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제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연과학대학은 지난 이런 50년을 기반으로 삼아서 저희가 이제 엄청난 발전을 한 거는 사실이고, 이제 더 훨씬 잘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인력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경험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쟁이 앞으로 훨씬 더 첨예해져가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글로벌 리딩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나, 그런 과학기술한 국가가 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치열하게 하고 과감하게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앞으로 50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 자연과학대학이 이제 새로운 미래 50년 향해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과학대학이 걸어온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그 속에 담긴 노력과 성취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실험실의 향기를 잠시 느껴볼 시간입니다. 미국 UC 버클리 화학대학의 딘 토스트 학부장님의 특별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Multidisciplinary Science for the Future입니다. Professor Toast is a distinguished scholar in organic chemistry and catalysis, renowned for his pioneering work on metal-based catalytic reactions, asymmetric synthesis, and the reaction mechanisms of organic compounds. 유기화학과 촉매 분야에 속하 계신 토스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I'm Slow. So I would like to introduce myself. Vice Dean Nam asked me to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of myself. So I was born right here. Yeah. But I'm not a fish or a mermaid. If you look closely, there's actually some islands here. This is where I was born. Around the time that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was being formed, my family moved to Canada, and I obtained my undergraduate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before moving to Stanford for my PhD, and then to Caltech for my postdoc with the 2005 Nobel Prize winner in chemistry, before ultimately ending up at UC Berkeley, where I've been a professor for now over 20 years. I thought it was important to show this because it reflects my view that science and, importantly, education is global. And I know in the current political environment, we face headwinds to that vision. But I believe that as scientists, we must fight against those headwinds in order to do the best science for our planet. Okay, so now I'm at this fantastic institution, UC Berkeley, which is, if you haven't been, is located here across the bay from San Francisco. The Golden Gate Bridge is right here, so we have this beautiful view of the Golden Gate Bridge. South of San Francisco, San Jose, and this not only this beautiful geography not only shapes living in this area, but its proximity of Berkeley to institutions like Stanford, which would be here, but sites of science like South San Francisco, which is the birthplace of the biotech industry, and Silicon Valley, which is of course the birthplace of the computer industry, shapes Berkeley science, and being part of this ecosystem is important to the impact of science we can perform at Berkeley. So I'm currently the chair of the Department of Chemistry, and at Berkeley, the Department of Chemistry is located in the College of Chemistry. It's quite a unique situation. We have a College of Chemistry, which is encompassed by these buildings here. Up the hill from this building is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which has played a long history of collaboration with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ating back to, for example, the Manhattan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weapons. At the Department of Chemistry, we have a rather large faculty for a single department, 53 faculty members, encompassing all areas of chemistry, bridging into biology, physics through physical chemistry, computer science through theory, material science, atmospheric chemistry, and even nuclear chemistry. So the breadth of science in the Department of Chemistry mirrors the breadth of science that you would find in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 he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is is important to the types of science that we can accomplish at Berkeley. 30 of our faculty members have joint appointments at the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and I'll say a little bit about what that means to Berkeley in a bit. And 19 of our faculty members have joint appointments with other departments, leading to this broad, multidisciplinary type of science that can lead to big discoveries. We have over about 600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emistry, meaning every year we graduate about 150 bachelor's degrees in chemistry from a single department. This is the largest in the United States number of chemistry majors produced in the country. We also have a large number of graduate students and about 100 postdocs. We also graduate the most PhD students in the country. Typically, it's between us and the University of Illinois. This breadth of science and this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research has led to
a very proud history of winning Nobel Prizes at Berkeley. So we collected this year, just in the Department of Chemistry, our 8th Nobel Prize. So Omar Yaghi was awarded the 2025 Nobel Prize in Chemistry this year. In fact, Berkeley this year was awarded more than half of the Nobel Prizes awarded this year by the Nobel Prize Committee, which I believe is a record even for a country, never mind a single university. We also have a number of alumni have won the Nobel Prize. We have a very rich Nobel history. I know President Cho wishes to see the same for Korea, and I'm actually confident that Korea will actually collect one of these medals in the future. One of the things that enables this type of history and legacy of winning Nobel Prizes is our association with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Here's a picture of the campus. You can see the tower that I'd shown you before, close to our chemistry buildings here. This is the advanced light source up the hill. You can see San Francisco in the background. And here we have access to the advanced light source and a lot of big science facilities that are important to achieve the types of science that wins Nobel Prizes. Okay, so I wanted to say a little bit about my own research program, mostly because it impacts the way I view the future of science. And so for me, I think chemistry is central to many discoveries in human health, in the future of thinking about AI, certainly in the future of green chemistry in the environment. So everything ranging from health, energy solutions, the impacts on health and environment, you could put chemistry in the center. But I believe the same could be said for almost all of the departments in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 You could take that Department of Physics and put it in the center. You could take the biology department, put it in the center. You could take computer science and put it in the center, and you could make the same types of diagrams. So in my own lab, that's manifested in a number of research projects that we've done through the years. As was said in the introduction, my lab has been interested in metal catalyzed processes. And so early on, we reported the first examples of using gold, a metal that we think of as inert, that we would make jewelry with. We showed that you could take that metal and actually make a catalytic reactive. When I first began my career at Berkeley, my lab was one of the first to show that. We showed that in a separate project that you could use ionic interactions to control chemistry, not just covalent chemistry. I'll say a little bit about this field that we've started a few years ago, which we call supramolecular catalysis. So using inorganic assemblies that mimic enzymes to do catalysis. Now for well over a decade in my lab, we've been using data-driven approaches, which one might now call machine learning or AI, to predict chemistry. We've been studying catalysts and developing methods. This example using a tip from an atomic force microscope to study catalysis on surfaces. And then I'll say a little bit more detail of these two projects where we use catalysis to convert biomass to fuels that you might run your car on, and then make some impact in biology by developing some new chemistry. I'm going to focus on really these three projects in the corner because they will show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at I think would be encompassed in Professor Yu's vision that he articulated of this next lab that's envisioned for the next 50 years of Seoul National. So while we were tasked in a collaboration to turn a biomass into fuels like you would find in a barrel of oil. And in order to do that, we combined fermentation chemistry with this Clostridium bacteria shown in this diagram that I guess if you're a chemical engineer, you'd be used to looking at. So we could take biomass, use a fermenter, and then do a so-called extractive fermentation, which would then feed into a chemical catalyst to make hydrocarbons after hydrogenation of the ketone that would be equivalent to fuels. So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ask,
This is a collaboration between someone interested in catalysis, a chemist, with chemical engineers that could build this process, and bioengineers who could do the fermentation chemistry. It required a team effort between multidisciplinary researchers in order to achieve this. We took this a step further. I know this is very small and it doesn't really matter what's on this slide, but we took it to develop a whole pathway where we could tune the chemistry to make things from jet fuel, lubricants, and fuels for your car, depending on what the feedstock and what was necessary. In order to do this, we needed bioengineers, chemists, data scientists, someone to do the life cycle analysis. This was a big scientific effort in order to achieve this. And really, I believe this is what the future looks like for science. And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well positioned, given the departments, in order to attack problems like this. In a similar way, we've taken these assemblies that we use to develop for catalysis, and the way these work is much like an enzyme works. You'll see in a second, we're going to go inside this, like as if we're inside the active site of an enzyme. And inside the cavity here is ordered water that looks like ice. And we developed a way that we could use electricity essentially to move what's inside and replace it with ice. So we're using electricity essentially to freeze water. And if you run this in reverse, you're melting water and generating electricity. So you could use this to harvest heat and turn it into electricity. And we collaborated with mechanical engineers to build a thermogalvanic device in order to harvest waste heat and turn it into electricity. Again, this i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where we needed people who could make the assemblies, people who could study the water inside, physical chemists, physicists, and then a mechanical engineer to help us build the thermogalvanic devices. Again, this is what I envision future science looks like, is this multidisciplinary approach where you put in multiple departments in order to do this. A similar approach we've undertaken with biology. We've created these reagents. This is, again, a synthetic organic chemist's way. We created these reagents that can modify specific amino acids and proteins. And using that chemistry, we discovered, specifically with a reagent that modifies tryptophans, we discovered a unique interaction between tryptophans and cationic amino acids that control where proteins are in cells. So using fundamental chemistry, collaborating with biologists, and then with molecular biologists and ultimately cell biologists, we could take discoveries in chemistry and make important discoveries in biology. Again,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which contains those departments within it, is well positioned to make those types of discoveries. So I should say before I move on that this work is of course done by lots of students, and they are important, and as we all know, to our endeavors as scientists. I'm very proud of my research group. This is from a reunion. This is not I'm not paying everybody. This is from a reunion that we had a few years ago for the 20th anniversary of my research. And you can see I've listed here some of the people who've gone on to be professo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roughout the world, and some of my former Korean students, some of which have positions here in Korea as faculty members. I'm very proud of them and obviously very grateful for this. So the question then is, with the departments and resources available he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n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ow do you achieve this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science? And how do you take advantage of those departments for the next 50 years at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 So I do think that there's critical issues in the 21st century that SNU and CNS here at SNU are well positioned to face. There's obviously impact on the climate. So climate change, sustainable energy, and global health pandemics, and the future of computation are all things I think SNU is well positioned to address on a global scale.
For example, just one example that I thought of is to get truly sustainable energy, we're probably going to need breakthroughs in material science, and this is going to involve collaborations between chemistry and physics, but also theoretical modeling, which is going to require computer science and mathematics, and also an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ose solutions, which will certainly involve our earth sciences. So this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attacking sustainability is what we need, and what I think the college is well positioned to do. These problems are inherently interdisciplinary, and so things like the Professor Yu's vision of this next lab is important, will be important for the next 50 years. And we need to be very cognizant that department structures inadvertently create silos that separate the possibility that we will have these types of multidisciplinary breakthroughs, and creating spaces where we can attack those problems is going to be important. So here's just a few more problems that I put up here. I won't belabor the point. So climate change and resilience, we're going to need environmental and earth sciences, chemistry, and other departments, but using future technologies will require computer science, will require mathematics, statistics, physics, advancing AI, so quantum computing, all big problems that can be attacked with the departments already in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at SNU. And of course, global health will require biological sciences, 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research, again, available here. So how do we do this? I believe one of the strengths at Berkeley, like I said, is we have shared infrastructure through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Through the DOE lab, we have large instruments that we share that we can attack these problems. To the extent that this can be reproduced at SNU through this next lab or some other mechanism, I think you will position yourselves to lead for the next few years. I think you need to incentivize these interdisciplinary faculty tracks, meaning faculty members that are members in multiple departments like we have at Berkeley. Professors in chemistry that are also professors in biology, professors in chemistry that are also professors in physics, professors in chemistry that are also professors in computer science, to build these interdisciplinary connections between the existing departments at SNU will be important for the future. And to the extent that you could support these types of interdisciplinary actions with these co-learning spaces, that is spaces, real buildings where multidisciplinary science is hosted, where people will run into each other and discuss ideas, this will be important, rather than segregating people into departments. And let's not forget that the important people in doing this research is our students, so we need to train our students for the future beyond departmental lines, meaning that we want to have students who have a chemistry minor, with a chemistry degree with the minor in data science and AI. At the graduate level, we should encourage students to have theses that solve problems that require 2 or more distinct disciplinary lenses,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We should encourage our graduate students to attack these problems this way and reward them for those endeavors. I believe in the future, the future scientists will not be specialists in isolation. We will not have the best scientists be only chemists. They will be the people who can master collaborations of a broad group of scientists will be our top future scientists, and will lead us to Professor Cho's vision of a Nobel Prize. And finally, for the next 50 years, I think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for the first 50 years, certainly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defined the state of the art, and I think the next 50 years it can excel by redefining itself. And removing these silos and departments and really building an interconnected natural sciences college will be important. I think the future of science is not our individual departments, but it's the space. These are where the discoveries lie. And I believe SNU and CNS have an opportunity to be there. And certainly this next lab is a great step to that. Finally, Consolidad,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Thank you very much. So today's lecture reminded me that a catalyst is more than a driver for chemical reactions. It's a force that connects energy, lif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haping a new science without borders. 네, 촉매는 화학 반응의 원동력일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생명, 인공지능이 만나는 경계 위에서 새로운 경계 없는 과학을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금을 보면은 목걸이 재료가 아니라 촉매로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귀한 통찰과 메시지 전해주신 딘 토스트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중국 북경대학교의 진장 총괄 부총장님의 특별한 영상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재료 과학을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Hello, good afternoon. I'm Jin Zhang from Peking University. I'm very sorry due to work arrangement, I cannot be present to attend today's important event. Firstly,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its 50th anniversary. Over the past 5 decades, the college has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advancing scientific discovery, nurturing talent, and fostering global collaboration. Your achievements have not only elevated the frontiers of natural science in Korea, but also inspired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Then I will talk about something exciting, a new way forward the material science. We will look at how AR is changing from just a helpful tool into a powerful force, completely change how we do research. Let's start with the big problem in our field. The old way of making new material facing huge problems. It takes an amazing long time, 20 to 30 years on average. This journey is tough, like pushing a heavy rock up a hill. The big problem are it takes too long, costs too much, and has a high chance of failing. Inspired by this, I want to show you our own case study, catalyst design with AR model for horizontally aligned carbon nanotube array. The old way to find a catalyst, show left, goes between the gas experiment and simulation based on our human knowledge and only a few experiments. Our way is different. We train a special language model we call the carbon bird to directly predict the promising new catalyst. Using a trick called word imaging, it can then rank possible catalysts by a similarity score based on telling us which one are most likely to work well. Then we need move from old hand-done experiment to a fully robot platform. Here is a video for our platform, an automatic system we call the CARCO, carbon plot. CARCO is a completely platform for robot nanotube making. Like a picture shot here, it has a central computer brain, a robot arm for samples, a mini furnace for growing, and a part for the automatic testing and scoring. Basically, the CARCO is our new research. This model gives us a ranked list of good catalyst ideas in just 47 days. We did over 500 experiments to test the AR predictions. It's really interesting that the real world results match what our AR predicted very well. Most importantly, we found our new champion,
the TR and PT mixed catalyst. This our AR way can efficiently dig through the existing knowledge to find and speed up catalyst discovery. So can AI truly change the research way for material science based on our work? The answer is definitely yes. This change is built on the three key parts we talked about. Mixed data, model, and computer let us build a powerful platform. Mixed data and knowledge let us discover new science reason. Making materials from start to finish bridge the lab to factory gap. This combined AR for material science approach is a key to solving our field the old problem and breaking through innovation walls. Finally, I want to explain again my hope to further strengthen our friendship and advance our research collaboration in basic natural science and AI for science, and we look forward to shaping the next 15 year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AI가 물질을 바꾸고 과학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건 아마 이런 강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변화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어떻게 이어갈지 유재준 학장님께서 자연과학대학 미래 넥스트 50라는 주제로 새로운 50년을 향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이언스 얘기를 두 개 인바이트해서 들었는데 좀 지겨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느라고 좀 연결이 돼 있기는 합니다. 저희 오늘 얘기하려는 게 결국 이제 과학, 우리가 사이언스 넥스트 50인데 앞으로 50년 동안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게 주 내용인데, 이미 이제 우리 남자인 과학자님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50년 동안 만들어낸 성과, 이제 그냥 그림으로만 보여드렸지만 엄청난 발전을 해왔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현재 세계 30위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50년 동안 얻은 성과가 많다라는 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지난 한 4, 5년 정도 저희가 한 3년 정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그리고 R&D, 삭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과학의 위기다, 또 이제 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을 안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 얘기한 인재 유입 어려움, 낮은 사회적 관심, 연구 재원 부족, 다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장애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이냐를 위해서 앞서 발표하셨듯이 저희가 이런 1차, 2차 미래 포럼을 거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자연대 내부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위권에 왔는데 그럼 왜 꼭 30위권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왜 S자 커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테리아도 처음에 너무 막 증식을 하지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먹을 걸 다 먹으면 이제 세츄레이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세계 탑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위에 먹을 게 없어서 또는 유입이 안 돼서 이런 거라고 보다는 사실 저희가 탑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느냐 하는 거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우리가 찾아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금 5개만 리스트를 했는데, 읽어보셔야 알지만,
저희가 이제는 이것들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저희가 오늘 이제 제안 드리려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적 성장은 이미 충분히 했다. 그러니까 더 높이 가려면 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노벨상도 여기에 아마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에서 1위, 여기에 앉아하면 그냥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세계 무대에서 탑으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차 우리가 들었지만 패스트 폴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걸 이루기 위한 그 전략적인 방법, 물론 이거 하나가 있지는 아니겠지만 그 전략으로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도 조금 더 우리 한국 실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초과학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그 두 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딘 표스트 교수님의 UC 버클리에서 로렌스 버클리 랩과의 관계, 또 그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UC 버클리가 세계 최정상 대학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았는지, 어떻게 그게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러한 과제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한두 가지만 돼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스터디를 통해서 뭐 교육 문제도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가 연구 경쟁력을 키우려면 무엇을 할 건지, 또 그걸 뒷받쳐주는 인프라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면에서 자연대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에 가야만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그냥 구호만 해서는 사실 이루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모델이 조금 전에 딘토스 교수님 얘기해 주신 로렌스 버클리 랩 같은 건데, 사실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미국의 예인데, 이게 연방 정부에서 지원한 그 연구소인데 대학 내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연방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대학이 오토노미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연구 또는 사업화 등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다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MIT의 링컨 랩이 있고요, UC 버클리의 지금 얘기했던 로렌스 랩이 있고, 칼텍에는 JPL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설립 연도가 거의 90년, 100년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었던가? 물론 이게 이제 우리는 관학에 온 지 50년밖에 안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을 지원한 그 역사도 3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는 없는 건데, 최소한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 또 우리 대학에서 원하는 방향, 또 이 기초과학 또는 기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서포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지원이 어떻게 같이 이루어져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연방정부 지원 랩에서 나온 많은 결과들이 다시 사회에 피드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 또는 이러한 특허, 여러 가지 그러한 결과들이 실질적으로는 산업에, 미래 산업에, 그것도 그냥 산업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가 다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인프라를 갖추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물론 이제 정부 기관이나 다른 여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온 엑셀런스에서 그 넘어가는 비욘드 엑셀런스로 가는 그런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 브로셔 나눠진 브로셔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자연과학대학에 10,000제곱미터 정도의 연구 공간을 우리가 새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100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연구 그룹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그 기관들은 기존의 우리 학교의 체제 안에 두지 않고 사이로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그 연구소가 되어야 하겠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넥스트 랩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연과학대학, 또 서울대학교가 그 정부 또는 우리 다양한 다른 연구소들 또는 민간 기업들과 같이 발을 맞춰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새로운 그 방향을 열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세계 정상에 서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자연과학 과학자들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가서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또 그러한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위시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구호를 Next 50라고 했어요. 앞으로 50년. 근데 사실 이제 50년이라는 건 그냥 수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 50년을 넘어서 우리가 가는 걸 무엇을 할까 했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Sovereign Science 50, 그래서 과학 주권을 세우는 50년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제 과학 주권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국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나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그 Sovereign Science는 이 오토노미를 갖고 주는 자립을 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과학에서의 산물을 널리 펼치는 그러한 그 앞으로의 그 비전을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세워온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의 발표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부터 저희가 한 3분 50초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과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기초과학의 위기라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베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되는, 우려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새로운 도약기가 좀 필요한. 성적 되는데 왜 의대를 가지 않느냐. 대학교 진학한 얘기를 하면은 공대 과들만 나오지. 기초보다는 응용 연구 위주로 연구를 하려고 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요. 자연대랑 공대 차이마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연대 가면은 굶는다, 그런 농담도 있거든요. 가야 할 길이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초과학을 이끌고 있는 우리는 이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학은 대한민국을 가장 크게 도약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이끌고 설계하는 주도적인 대한민국 기초과학 시대가 절실합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은 5개의 필라를 통해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앞장섭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저희의 자체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과학 없이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의 또 경쟁력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절대로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 집단이 갖는 어떤 새로운 그 문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아젠다 세팅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사이언티픽 리더십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사회 전체의 창의성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연구를 잘하는 젊은 과학자들을 위해서 펠로우십 같은 기회도 더 늘리고요.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요. 좀 더 개방적인 국제화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한 어떤 임팩트를 끼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이러한 연구를 저희가 더 해야 할 텐데요. 거기에 중심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앞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버린 사이언스 50은 단순한 기념 프로젝트 이름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대한민국 과학주권 확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시대적 선언입니다. 과학주권은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주권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기초과학 연구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주권 확립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선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의 마지막 장면처럼 I stand for science, 이 문장은 우리 모두의 지지와 참여를 필요로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각 테이블 위에 준비된 서명서에 성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뜻이 모여 미래 자연과학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명하신 서명서는 자연과학대학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동참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곧 자연과학의 다음 50년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방금 서명하신 서명서를 들고 자리에서 이동 없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포즈처럼 종이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장면이 다음 세대가 과학의 역사를 돌아볼 때 빛나는 한 장의 기록으로 남길 바랍니다. 이제 공연을 감상하시면서 테이블별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국악과 김유라, 권지민, 김대호, 김서정, 정인탐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 속에 자연과학대학 5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은 홍보가 중 박타는 대목, 한갑등류 검구 산조,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오늘 여러분들 좋은 자리 축하하려고 온 국악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전에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아직 밥을 안 드셔서 소리가 잘 안 나오시나요? 밥 드시기 전에 저희 공연을 잘 보시면 밥이 더 맛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으로 흥부가 중에서 흥부가 박을 타서 부자가 되는 그런 대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추임새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여 흥부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라고 박을 한 통 다 버는디. 네, 얼씨구 이럴 때 얼씨구 좋다 해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그때여 흥부가 박을 한 통 다 버는디. 감사합니다. 큰 용기 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시리리리리리리리리런 실고 단거주소
합이 보안이로구나 시리렁 씩싹독해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박속이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도적놈이 박속은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조상께만 갖다 놨네요. 행보 마누라가 보더니 여보 영감 한번 열어놔 봅시다. 이것을 열었다가 좋은 것이 나오면 좋지만 굳은 것이 나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한번 열어놔 봅시다. 행보 마누라 말을 듣고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행보가 좋아라고 돈기미를 들고 놀아 버렸니. 박수를 함께 해주세요. 행보가 좋아라고 행보가 좋아라고 행보가 좋아라고 행보가 좋아라고 내 짝을 떨었고 나는 도로 하나 수고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들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들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들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아이고 좋아 죽겠다. 나와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보자 되세요. 보자되라고 말씀하면 꼭 박수를 다 치셔요. 자, 헐 씹구나 잘 씹고 헐 씹구나 잘 씹고 헐 씹고 잘 씹고 찌와 다루네 헐 씹구나 철 씹고.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는 검은고 한갑등류 검구산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임새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좀 어려우실 텐데 아무렇게 자유롭게 어디든 넣어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함께 또 검은고 산조 공연에도 많은 추임새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검은고 산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 자리에 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정말 영광이고요. 사실 가장 어려운 공연이 어떤 거냐면 정말 기술적으로 어렵고 이런 공연들보다도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공연하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식사를 하시고 싶어 하시고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서 또 여러분들의 후배고 동문인 저희들의 연주에 큰 응원과 박수 쳐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저희도 오늘 즐거운 추억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저희가 아름다운 나라 많이들 아시죠? 그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조금 3분만 참으시면 되거든요. 3분만 참으시면서 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시면 일어나셔서 춤도 추셔도 되고요. 박수도 많이 쳐주셔도 됩니다. 긴 노을 지면 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강물빛에도 참 어렵구나. 굴곡굴곡 밤야를 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동안한 햇빛이 새바람도 채우는 참 아름다운 하늘보기에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그 바다에 또 푸른
저는 국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궁합팀이었고요. 오늘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우리 음악의 선율이 과학의 정신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듬은 파동이고 파동은 과학이죠. 아름다운 연주로 오늘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신 우악과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즐거운 만찬 시간입니다. 만찬 시작에 앞서서 자연과학대학의 새로운 50주년을 위하여 권숙일 전 학장님께서 건배를 제의하시겠습니다. 모두 앞에 놓인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나요? 참 50주년이 돼서 앞으로 50년을 향한 유재현 학장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여기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 그를 노벨상이 나오는 걸 기대하며 우리야 노벨상 창출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